Chapter 17, 읽기는 리스닝의 written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읽어내느냐라고 하는 읽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발음업과 탑다운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Comprehension task의 과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ey Strategy, 읽어내는 방법, 읽을 때 언어 능력이 온전한 완벽한 언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입니다. 근데 이 스트래티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요지 파악이면은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것이고요. 구체적 정보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필요한 정보만 읽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시간을 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적이 이것이 어떤 이런 것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실제로 적용해서 연습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은 교실에서는 의식적인 티칭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결국 당연히 intensive teaching, reading이 되겠죠. conceptually driven processing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top-down processing이라고 쓰는 것이지.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를 한다라는 말이죠. 자, 넘어가도록 되겠고요. 읽기에서 탑다운과 발음업이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것은 인터랙티브 리딩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인터랙티브 리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한 활동에 동시에 다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스키마, 이것은 영원 불멸의 기입형 후보입니다. 단수냐 복수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문형을 보고 구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스키마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 복수형은 스키마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읽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의 총체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건 내 안에 생각이 드는 옛날 과거 배경지식, prior knowledge, background knowledge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입니다. 스키마와 탑다운은 항상 연결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건드리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대화를 시키는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티칭의 이유가 페다고지컬적인 목표가 Activation of Schemat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키마의 종류 두 가지 컨텐트, 포머 스키마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화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컨텐트 스키마일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인데 전부 다 보시게 되면은 배경 지식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민망해 할 만한 상황, 누구나 공감이 될 만한 내용들 있죠. 상황적인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예측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컨텐트에 분류가 됩니다. 포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디스코스의 특징입니다. 여기 뭐 어디션이라든가 아니면은 chorus tryout was cause of potential ridiculous.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담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인데 뭐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각 담화마다 필요한 특징, 디스코스적인 스트럭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 상황에서 개연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정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aching strategy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리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teaching strategy는 metacognitive strateg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기의 과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초인지 접근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획,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 인지적 전략 자체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묻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While students are reading 할 때 파악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과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질문, 아이들이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학습 과정을 되짚어보고 러닝 로그를 쓰는 거, 그 행위는 뭐입니까? 러닝 로그 자체는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요지 찾기 연습하는 스키밍 자체를 연습을 하는 그 자체의 전략은 뭐입니까?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자, extensive 보겠습니다. extensive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전략이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스키밍과 스캐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캐닝과 스키밍이라고 하는 전략이 사용이 되는데 일상의 읽기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extensive입니다. 스키밍과 스캐닝이 요지 찾기와 구체적 정보 찾기인데 의식적이지 않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코로나를 어떻게 좀 조심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 구체적 정보를 찾기 위해서 쭉 찾을 때는 뭡니까? 내가 이미 내 머리에 코로나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찾는 거죠. 그것을 발음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extensive는 탑다운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거입니다. 아시겠죠? 스캐닝이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스캐닝은 발음업, 그 다음에 스키밍은 탑다운.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5개념이에요. 모든 스캐닝과 스키밍이, 잘 들으세요, 학습 상황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발음업이 되는 겁니다. 스캐닝이요. 그런데 이 스캐닝이 엑스텐시브적으로, 그러니까 인텐시브적인 리딩이 아니라 엑스텐시브적인 리딩을 내가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조립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 위치에서 찾아가지고 읽겠죠. 매뉴얼을 죽으라고 막 이렇게 읽습니다. 그게 탑다운적이며 스캐닝이 자동화된 스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의식적일까요? 의식적이지 않을까요?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엑스텐시브의 본질이다 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리딩 어빌리티에 맞는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아이들의 어떤 읽기의 난이도가, 자료가 I+1이라고 하는 컴프레hensive 인풋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여기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ocus approach to intensive 되는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과 차이점은 전략에 대해서 의식적, 전략에 대해서 무의식적. 아시겠죠? 인텐시브는 전략에 대해서 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상에서 아이들이 이제 요지 찾는 방법을 어떨까요? 완벽하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방법을 가르치고 모델링하고 이제 그것을 아이들이 실제로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인텐시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에 스키밍 쓰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요지 찾기를 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연습을 했어, 리스닝해서. 근데 그것은 extensive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intensive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지 찾기는 무조건 extensive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략을 의식적으로 읽고 연습하고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intensive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플루언트하다라고 하는 것과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형태에 대한 자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정의적인 거, 문화에 대한 거 이미 다 지나갔고요. literacy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literacy based adult 이런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genre of written language. 장르 기반으로 가르치는 것들인데 이 장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fiction, letter, greeting card, diary, memo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form schemata라고 칭합니다. label, sign, recipe 등등등등 아시겠죠? recipe 좋네요. 뭐 recipe라든가 advertisement 이런 거 봤을 때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컨벤션, 양식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form schemata이다. 프로세싱 타임. 자, 이거는 뭐 어떤 리튼과 스포큰의 차이인데 여러분 프로세싱 타임이 적은 것이 뭐죠? 오럴이죠. 오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러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실시간으로 내 생각을 계속 쏟아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을 좀 원활하게 기름칠 수 있는 이런 말을 원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유창하게 들릴 법하잖아요. 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이 퍼실리테이션이다. 그게 없는 거예요. 읽기는 천천히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갈 수 있는 내가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읽기도 여러분 대화입니다. 독자랑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인 참여자다, 액티브한 파티시펀트이다. 대화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 내가 읽을 때 수동적으로 문장과 단어를 받아들이는 발음업이 아니라 내 지식을 가지고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독자이다, 리더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측하고 추론하고 또 어떤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런 탑다운적인 읽기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대부분이 탑다운에 관련된 읽기 전략을 가르칩니다. 리스닝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프로세싱 타임, 디스턴스, 뭐 그리고 철자법 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컴플렉시티 이런 것은 자, 컴플렉시티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적 복잡성과 주제적 복잡성. 주제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배경 지식이 뭡니까? 너무 아이들이 알기에는 어렵고 난해한 거죠. 자, 어렵고 난해한 것일수록 교사는 뭐 해야 될까요?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프리리딩에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제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프리리딩 단계에서 스키마 땡땡을 해야 된다. 스키마 액티베이션을 해야 된다. 땡땡이라는 것은 스키마가 중요한 부분에서 땡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여튼 앞에 스키마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formality 이 부분도 이게 prescribed form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스포큰보다는 written이 굉장히 규제가 심하죠. 글 쓸 때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거 안 쓰죠. redundancy가 훨씬 적습니다. 그 prescribe 규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hetorical, organizational, formality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특정한 글쓰기의 convention, form, conformity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라는 거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패러그래프의 토픽을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칙을 쓰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썼잖아, 잘 이렇게 이해했지? 이제 요 비슷한 걸 써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글쓰기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쓰기로 넘어가면은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다라는 거예요. 글쓰기의 어떤 목표가 좋은 글쓰기에 지켜야 될 규범이 제시되는 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포멀리티, 오거나이제이션 등등이 요구되는 어떤 글쓰기의 원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거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가르칠 때 읽기에 있어서 굉장히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를 읽기 과정에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이시브 디바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매크로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라가 아니라 매크로죠. 이게 또 전체 담화 형태에서 스토리텔링 안에서 어떤 읽기 내용 안에서 이것을 찾게 하고 또 써보게 하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로 많이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폼과 펑션 안에서 파악한다. 이것은 이 글이 어떤 칭찬인지 비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기능적 언어 티칭의 원리이고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4번에 스킴 메인 아이디어 이 부분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스키밍은 눈을 빨리 굴린다. runs eyes across 되어 있죠. 이 빨리 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율성, efficient 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목적이 요지인데 여기 에세이라든가 아티클 이런 여러 챕터를 빨리 요지를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는 거입니다. 메시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사실은 서포팅 아이디어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본질적인 목표이다인데 여기에 줄쳐 놓으세요. predict이라고 되어 있죠. predict. 이 말은 무엇이죠? 내가 다 읽지 않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만 보더라도 스키밍 전략은 탑다운 프로세싱 기반의 정보 처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탑다운 발음법과 어떤 스트래티지, 스키밍, 이것은 스키밍은 방법,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탑다운이다 발음법은 정보 처리 방식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죠. 스캐닝이 엑스텐시브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탑다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분류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텐시브냐 엑스텐시브냐는 읽기의 목적이에요. 읽기가 내가 유의를 위해서 하는 거면 엑스텐시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구체적 정보를 찾는데 죄송해요. 구체적 정보를 찾아도 내가 어떤 실질적인 목적으로 찾을 때 그것이 학습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미 원활하게 자동화되어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탑다운인 겁니다. 교실에 넘어오면 그것은 이제 발음업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냐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냐, 그리고 이 어떤 방법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정보 처리 측면인지 이런 것들을 무엇의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박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항상 박스. 알겠죠? 위에 A 박스 그리고 밑에 괄호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조건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이 강해버리면은 시험에서는 엉뚱한 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TVP를 보지만은 이렇구나 라고 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말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백지 쓰기 최악입니다. 최악. 암기하고 백지 이렇게 쓰기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뷰스하면 써버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스캐닝, 구체적 정보 찾는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definition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는다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훈련이 돼 있으면 뭐예요? 선생님 필요 없겠죠. 안 됐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요? intensive reading이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semantic mapping,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reader라고 돼 있어요. 여기 reader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글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아시겠죠? 학습자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읽을 때 정보가 너무 산재해서 많아서 벅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읽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semantic mapping이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한번 어떤 무지서한 정보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의미한 덩어리로 묶어보는 거입니다. Grouping ideas into meaningful cluster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독자로서 하게 되는 것은 탑다운적인 정보 처리인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 라인에서 유의미하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등장인물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보는 어떤 질서를 매핑을 해보는 것을 semantic mapping이라고 합니다. 교실에서는 달라지죠. 이거는 능동적으로 읽는 사람이 읽기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스스로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건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semantic mapping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교사가 티칭을 목적으로 정보를 구조화해 놓고 거기에 정보를 메우게끔 하는 것은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칭합니다. 아시겠죠?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정보를 시각화해서 읽기를 어떤 구조화해서 정보 파악할 수 있도록 페다고지컬 티칭 툴을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여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논하는 거입니다. semantic mapping, 스스로 하는 거예요. 러너 중심의 읽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그 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semantic mapping은 혼자 읽기를 할 때 pre-reading과 while reading과 post에서 골고루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pre에서 만약에 매핑 형태로 활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목적은 배경지식 활성화입니다. while reading에서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pre, while, post는 것은 이제 교사 중심의 티칭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while reading에서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까요? 예. 어떤 뭐 구멍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것은 전체적인 정보의 도식화를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따라서 상단에 있는 것은 어떤 탑다운적인 거, 그리고 하부 부위에 있는 것은 발음업적인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에서 내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 뭐 이렇게 매핑화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이해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매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내 배경 지식의 반영이다.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기반의 정보 처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nfer, implied meaning 돼 있죠? between line. 숨어 있는 그 어떤 내용의 함축된 의미의 추론, 그리고 디스코스 간의 관계에 대한 추측, 이 둘은 전부 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것에 대한 추측, 그 다음에 메시지, 컨텐츠의 추측, 전부 다 탑다운 정보 처리가 요구된다. 다른 말로 여기에 semantic mapp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guess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스키마가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ypothesis, 내가 이 내용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단어 분석, 자, 이것은 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 guessing strategy를 얘기하는 거입니다. literal과 implied meaning에 따른 방법,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의미는 발음법적인 정보 처리겠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추가합니다. implied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배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implied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프로그래매틱적인 정보 처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implied meaning은 inference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nferencing 혹은 inference 명사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iscourse marker 이 부분, 자, 두 단어입니다. discourse marker. 자, discourse marker는 뭐 phrase, clause, sentence를 관계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결시켜주는 장치다인데, 전체적으로 이 디스코스 마커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코히전적인 요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치를 cohesive device라고 합니다. 이제 읽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의 관계, 이 묶어주는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야 된다. 뭐 first of all, second of all, by the way, moreover, besides, in conclusion,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읽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잘 이해해야 된다인데, 마커들의 분류들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종류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 강의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마커들. 무슨 마커들? 디스코스 마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컨트라스티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죠. 서로 이렇게 대조될 수 있는 것들, 뭐 yet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류를 이 extensive와 intensive로 크게 분류를 하시고요. 모든 읽기 수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intensive의 linguistic적인 것과 content적인 거 이외에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되죠. 뭡니까? strategy에 대한 훈련입니다. strategy 훈련이 여기에 intensive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읽기 수업은 지식적인 것은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시험에서 파악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인터그레이티브 코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터그레이티브는 기준이 읽기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다양한 스킬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읽기를 중심으로 읽기를 하면서 다른 스킬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읽기가 읽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하면서 이제 다른 스킬이 통합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읽기에 과업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problem solving이 while reading에서 항상 존재하는 형태로 수업을 실시할 때 인터그레이티브적인 성격이 강하게 됩니다. 어떤 걸까요? 결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를 쭉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까를 대화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글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 글을 순서를 바로 잡는다든가,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읽고 나서 정보가 특정 부분만 내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글을 합쳐야 되는 직소 리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그레이티브 코र्스 혹은 인터그레이티브 어떤 교수 방법으로 따졌을 때는 어프로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자, 모티베이팅 토픽, 이거는 뭐 당연히 아이들에게 좀 와닿을 만한 니즈 어널리스 통한 토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authenticity, readability, 이 부분은 글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자료냐, 아니면은 아이들의 읽기 난이도를 고려했느냐, 이 두 단어 전부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readability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보다는 아이들의 실제 현재 읽어낼 수 있는 언어적인 컨피던스 레벨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readability입니다. authenticity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일상의 실제 real life language를 반영한
학습 자료의 선택입니다. 이 두 부분은 영원한 언제 내도 낼 수 있는 즉각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 두 선택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뭐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simplified text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simplified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진정성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simple text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만 고려해서 텍스트를 지나치게 진정성을 없애버린 것을 simple text라고 합니다. 자, suitability, readability, 그 다음에 exploitability 이 세 가지 항상 잘 머리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토픽의 적절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이 아이들에게 와닿고 유의미한 내용들, 아이들에게 내용적의 적절성입니다. exploitability,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4스킬의 형태로 통합이 될 수 있는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exploitable이라고 되어 있죠. 과학적인 요소로 다양한 스킬의 통합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 읽어서 내가 실생활에 뭔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점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exploitability라고 하는 거입니다. readability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문장 구조, 단어의 난이도 정도입니다. 자, 나머지 뭐 SQ3R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탑다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멀 어세스먼트 이 부분은 모든 수업이 평가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의 읽기 수업을 할 때 컴프레hension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단독적인 별도의 평가가 아니라 그 과정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점검의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으로 나오기가 조금 그렇게 출제가 쉽지는 않을 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읽기였습니다.